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700달러 플러스 6.45%, 이더리움 3,017달러 플러스 7.75%, 에이다, 리플, 솔라나 모든 코인들 진하게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10월 코인 본격적으로 불장이라는 것을 알리듯 10월 1일 첫날부터 강한 상승 나왔고요. 9월 7일 폭락 이후에 한 달 내내 홀딩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중국 헝다 파산, 미국 디폴트 8월 정액 긴축 발언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가격이 하락은 했었지만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지선을 잘 유지해줬고 비트코인 가격은 43,700달러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더리움은 시총이 크지만 메인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상승한 코인들 연한 초록색보다도 진한 초록색들 나온 코인들 자세히 한번 봐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어느 코인이 10월 대세 코인이 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히트맵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미국 디폴트 이슈 해소되자마자 기관들하고 개인들 자본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코인들이죠. 가장 컸던 거시경제 리스크 해소로 비트코인이 당연히 플러스 6% 크게 상승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NFT, 디파이 대표 코인으로서 알트 코인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죠.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이번 하락장 3,000달러를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이 4월 같았으면 비트코인 이 정도 하락이 온다면 이더리움도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퍼포먼스 확실히 다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알트 코인들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지속적인 개인들 자본들도 추가 진입할 수 있는 거고요. BNB 바이낸스 코인은 중국 자본 진입이 아직까지 늘고 있다는 뜻으로 진하게 초록불 들어왔고, 솔라나, 폴카다, 루나, 코스모스, ICP, 테조스까지 디파이 가능한 코인들이 여전히 10월에도 분위기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모스 플러스 6% 괜찮았죠. 중국계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가격이 진한 초록불 들어왔고요. 중국은 10월 1일 국경일 열흘간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열흘간 중국 코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할 듯 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인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중국 본토 말고 홍콩 통해서도 투자를 하고 VPN 우회 통신만 써서도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하죠. 무엇보다 이번에 당면한 문제였던 미국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무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번 임시 예산안을 65표 찬성을 했고 반대는 35표 나왔습니다. 상원 끝나고 바로 하원으로 갔는데 하원에서는 찬성 254명, 반대 174표로 상하원 모두 찬성이 많았고요. 임시 예산안은 내년까지 예산안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임시로 편성을 하고 내년 예산안은 12월 연말 전까지 다시 협의를 통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10월 미국 셧다운은 없었고요. 단기 추가 폭락은 없을 듯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공화당 반대파 의원들 설득을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민주당 내 극진파들 이번에 반대표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으로 한국 나이 80세죠. 거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94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82세고요.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의장 모두 정치 연륜이 길고 살얼판 같은 정치판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은 베테랑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예산안 이렇게 10월하고 12월 쪼개서라도 단기에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트럼프 정부 때는 24일까지도 디폴트가 연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네 옐런 재무장관도 1946년생이고요.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미국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거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다, 크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월 공보장은 무난히 마무리가 되었고 10월에 불장의 바닥을 잘 다진 듯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4만 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3,500달러, 이더리움도 2,00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10월에 6만 달러, 7만 달러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충분히 더 우상향할 가능성 높고요. 올해 12월 예산안이 다시 상정해서
벌써 제2라운드가 남아는 있지만 12월이 되면 미국도 델타 변이 확진자 더욱 줄어들고 미국 경제 좋아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 더 상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10월 말 할로윈 데이부터 내년 5월까지 항상 피크로 자본시장 상승력이 좋았고요. 코인 또한 작년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해서 5월 중국 채굴 금지 이슈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했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악재소로 우상향을 기대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직 44,000달러 지지선 부근에 있고 46,000달러를 돌파를 해야지 비로소 진정한 불장이 시작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한숨 돌리게 되었고 10월 1일 한국 밤 9시 30분에 또 이번 달 발표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중요할 듯 하고요. 이번에도 지표 좋게 나와서 46,000달러 지지선 돌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44,000달러 매물대가 두텁고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시경제 변수로도 40,000달러 주변을 재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10월 1일 한국 밤 9시에 발표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커뮤니티로 이번 미국 상원 투표처럼 빠르게 공지를 드리고요.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야지 주식이나 코인에게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최근 테슬라 주가 재상승으로 글로벌 1등 부자로 5개월 만에 다시 올라섰고요.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와 우주산업 경쟁 관계에 있는데 베조스는 아마존 CEO 사임하고 블루 오리진 우주산업에 몰두하면서 아마존 주가 상승 주춤하면서 자산 가격 떨어졌고 일론 머스크는 그 사이에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글로벌 1등이라는 부자의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죠. 얼마 안 지나면 지금 4위로 밀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자산의 2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다면 2000년도 이후에는 애플, 구글이 주도를 했고 2020년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1등 부자라는 것은 전기차, 4차 산업, 코인, AI 이 분야가 확실히 발전 속도가 빠를 듯 하고요. 일론 머스크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코인 제재는 코인 산업 발전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코인에 대한 관심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 전에 17살 나이 차이 나는 여자친구 그라임스하고 3년 만에 이별을 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별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트윗이 많았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 가정에 충실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듯 보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사히 잘 지나갈 듯 하고요.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10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듯 합니다. 도지코인 창시자 나카모토는 NFT 결제에 도지코인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도지코인의 효용성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도지코인이 이후에 NFT 거래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요. 도지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브릿지 구축하고 도지코인 이더리움 브릿지 토큰을 통해서 NFT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카모토가 도지코인 창시자인데 이 트윗 계정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예상하는 사람도 많고요. 10월 코인 대세 상승을 이끌 하나의 메인 이벤트는 이더리움 알테어 업데이트가 10월 27일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가장 큰 이더리움의 변화는 수수료 인하에 있고요. 이더리움이 8월에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스테이킹량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이더리움 소각량까지 30만 개 넘어서면서 이더리움 가격 방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NFT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또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100기가 넘죠. 이번 같은 분위기로 10월 불장 간다면 이더리움 알테어 업데이트로 이더리움 가격은 추가로 30% 정도 더 상승하고 4,000달러 돌파 가능할 듯 하고요. 이더리움 알테어 업데이트 10월 27일 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 크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9월 에이다 코인이 알론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위치를 빠르게 따라놓았지만 확장성에서는 디파이 코인 대출보다는 NFT에 에이다 코인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5,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에 비해서 에이다는 235개로 빠르게 확장성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의 가격 상승은 조금 주춤하고요. 대신에 에이다 코인은 성능이 우수하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코인이 에이다이기 때문에 장기로 에이다 코인 스테이킹에서 홀딩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수한 코인이 또 에이다입니다. 찰스 호킨스는 늦은 휴가를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고요. 거시경제 리스크는 이미 끝이 났고 다음 어느 코인이 좀 더 자금이 추가로 진입되어서 가격이 상승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자본은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에 추가로 많이 진입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한국도 내년부터 코인의 과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듯 보입니다. 관건은 중국 자본이 어느 코인에 진입해서 추가로 코인들 가격을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할 듯 하고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거래소는 덱스 거래소이고요. 덱스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을 보이는 코인을 보면 DYDX고 두 번째로 팬케이스와 세 번째 유니스와 V3, 네 번째 1인치 수시스와 허니스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꾼 코인들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코인을 보면요. 1등은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 잘 유지하듯이 이더리움의 위치는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세 번째로 솔라나, 네 번째로 아발란체, 그 다음 코스모스, 폴카다 같은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